안녕하십니까. 이지 AI 메디치 소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웹 스크래퍼 실습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퍼를 이론으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직접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난이도별로 해당하는 실습 사이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웹 스크래퍼를 설치하고 실행해보고 비교적 간단한 크롤링부터 복잡한 크롤링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롤링이란 웹상에 존재하는 콘텐츠들을 수집하는 작업이고 SNS나 커뮤니티에 따른 데이터 수집을 통해 트렌드 파악 및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인 웹스크래퍼는 사용법이 직관적이며 포인트 앤 클릭 인터페이스로 간편하게 데이터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직접 웹스크래퍼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크롬에 접속합니다. 웹스크래퍼 IO에 접속하여 인스톨 버튼을 누르고 Add to Chrome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웹스크래퍼 IO 사이트에 접속했는데요. 여기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고 Add to Chrom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벌써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개발자 도구를 여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웹스크래퍼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도크를 하단으로 내려놓아서 이런 모습이지만 처음 설치 시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독사이드를 아래로 내리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웹스크래퍼 실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롤링이나 스크래핑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스크래핑할 대상과 URL을 명확히 선정하셔야 합니다. 최근 ESG 경영이 세계적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인 냉각 시스템 기술 사례 목록을 참조할 수 있도록 에너지 온실가스 종합 플랫폼 사이트를 준비해왔습니다.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을 정하셨으면 두 번째 단계로는 사이트맵을 생성해야 합니다. Create New Sitemap, Create Sitemap을 클릭해 줍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설정해도 되지만 본인이 잘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이 좋겠습니다. 저는 사이트맵 이름은 Energy Information으로 URL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다시 개발자 도구를 열고 웹스크래퍼 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Create New Sitemap, Create Sitemap을 눌러서 이름은 Energy Information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URL은 여기 화면에 바로 보이는 이 주소를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Create Sitemap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이트맵스에 이렇게 사이트맵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HTML 구조를 간단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출할 데이터는 이론에서의 엘리멘트 형식이 아니라 표, 즉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웹스크래퍼의 타입에서 테이블을 선택하면 수월한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한번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웹사이트의 구조가 우리가 추출할 데이터는 표 형태에 들어 있습니다. Add New Selector를 선택해 줍니다. 이름은 아무래도 타입에 맞는 비슷한 이름이 좋으니 엘리멘트가 아니라 테이블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입도 테이블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 셀렉터로 이 표 영역을 선택하시고
Done Selecting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렉터에 테이블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헤더 로우 셀렉터에 HT 헤드 TR 그리고 데이터 로우 셀렉터에 T 바디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HTML 구조를 아시는 분이시라면 익숙하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셔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추출된 데이터 부분 이 result 키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번호, 구분, 기술명, 설비, 그리고 등록 연도까지 데이터들이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Save Selector를 눌러주고 그러면 두 글자로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맷을 다시 확인하라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띄어쓰기 하나만 붙여주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리뷰로 미리 추출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표 하나만 선택했지만 두세 번째 실습에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셀렉터 그래프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루트에 테이블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스크랩을 진행합니다. 사이트맵 탭에서 다시 스크랩을 누른 뒤 원하는 형식으로 다운받아줍니다. 다운이 완료되었으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정상적으로 추출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맵 탭에서 스크랩 버튼을 눌러줍니다. Start Scrapping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 스크랩이 됐습니다. 다시 Export Data를 눌러서 저는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들이 잘 추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해보셨나요?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간단한 크롤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속적인 페이지를 크롤링해 보겠습니다. 스크래핑 대상은 전력 거래소의 전일 전력 수급 실적 추출로 정했습니다. 혹시 블랙아웃 현상을 아시나요?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하기 전에 전력 수급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여 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는 엑셀 파일을 제공하지만 연, 월별로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저장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웹 스크래퍼를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그럼 전력 거래소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일 전력 수급 실적이 나오는 전력 거래소에 접속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이트 맵을 생성해 줍니다. 이번에는 이름에 Power Exchange를 적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 페이지를 크롤링할 것인지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시 잠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한 번에 크롤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Pagination이라는 타입의 셀렉터를 생성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사이트 맵을 생성할 때 URL 부분에 직접 크롤링할 페이지 수를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두 번째 방법이 불가능할 때 첫 번째 방법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서 웹 스크래퍼에 접속해 줍니다. 사이트 맵을 생성하겠습니다. Energy Information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Energy Information으로 적었으니 수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를 입력하실 때 이 URL에 어떤 부분이 페이지 수가 이동되는 부분인지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가 1이었는데 지금 2로 바뀌었죠. 이 부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1로 넘어가서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신 후 이 페이지 부분에 페이지 수를 기재해 줍니다. 저는 5페이지까지만 크롤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을수록 크롤링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5페이지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Create Site Map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또다시 스크래핑할 페이지의 HTML 구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것도 비교적 간단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다시 Add New Selector를 클릭하신 후 ID에는 테이블, 셀렉트로 표 부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완료하셨으면 Done Selecting을 눌러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HTML의 태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컬럼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Save Selector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와 비교해 보시면 설비 용량, 공급 능력까지는 그리고 최대 전력까지 잘 추출이 되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대 전력의 그룹이 전년, 금년 증가율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뉜 데이터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키값을 확인해 보니 역시 이렇게 이상이 있어서 제대로 밸류들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자면 이 헤더 로우 셀렉터리 다시 요소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여기에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두 줄로 나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윗줄만 선택되어서 최대 전력이 이 전년 값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두 가지 다 선택하려면 P를 눌러주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값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Done Selecting을 눌러주면 아까 이상했던 태그 부분이 T-헤드로 정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Resort 키들도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번호, 일시, 설비 용량, 공급 능력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최대 전력에서 최대 전력이 그냥 최대 전력이 아니라 전년이죠. 여기 또한 금년 최대 전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대 전력의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들은 전년이 아니라 공급 예비력이겠죠. 마지막 데이터는 증가율이 아니라 예비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는 컬럼은 널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Include into Result에서 체크를 해제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세이브를 하고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넣지 않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 추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데이터 프리뷰로 번호, 일시, 설비 용량, 공급 능력, 전년, 금년, 증가율, 공급 예비력, 예비율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로 추출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널값 추출 문제를 확인했고 테이블 컬럼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스크랩을 진행해 줄 건데요. 엑셀 파일을 열어서 정상적으로 추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들이 정상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속적인 페이지의 URL을 잘 입력해 준 것입니다.
다시 Export Data를 눌러서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추출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에 한 번 더 접속하여 크롤링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다면 많은 사이트들을 수월하게 크롤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력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온도 센서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바이스마트라고 하는 공장 부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온도 센서를 크롤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바이스마트에 접속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온도 센서를 구매하는 것으로 미리 선택을 해놓아서 온도 센서들이 뜹니다. 역시 사이트 맵을 생성하고 페이지 범위를 정해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디바이스마트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URL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잠시 내려놓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페이지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페이지 1이었는데 지금은 페이지 2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URL을 페이지 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여러 페이지를 크롤링해 보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부분을 아까처럼 원하는 페이지로 기재하겠습니다. 저는 두 페이지만 크롤링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Sitemap을 눌러줍니다. 사이트맵스에 이렇게 생기게 되었죠. 스크래핑할 페이지의 HTML 구조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테이블인 표 형식이 아니라 엘리멘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엘리멘트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같은 형식의 요소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셀렉터로 엘리멘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복되는 요소이므로 멀티플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Add New Selector를 누르신 후 엘리멘트로 아이디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엘리멘트를 전부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형식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이 화살표가 있어서 맞지 않는 형식으로 판단했죠.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동으로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선택이 되었네요. 다시 Don't Selecting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멀티플 부분을 반드시 체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Parent Selectors는 루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페이지에 한 번 더 접속해서 크롤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멘트 안에서 접속할 링크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이때 바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팝업으로 새로운 페이지가 뜨게 될 것입니다. 타입을 팝업 링크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아이템 리스트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타입은 팝업 링크입니다. 이 팝업 링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팝업이 뜨게 되죠. 그러면 팝업 링크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페이지가 뜨지 않고 이 자체에서 이 페이지 내에서 링크로 이동이 된다면 타입을 팝업 링크가 아니라 링크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링크로 이동되는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되죠. 세이브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팝업 페이지 안에서 크롤링할 데이터들의 셀렉터들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상품 번호, 제조사, 준비 기간 셀렉터들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한번 직접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템 리스트 안에서 상품 번호, 텍스트니까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 상품 번호가 존재하는 영역을 클릭해 줍니다. 항상 데이터 프리뷰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선택이 되었죠. 이번엔 제조사 영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리뷰로 추출될 데이터들을 확인해 봅니다. 네, 잘 선택이 된 것 같죠? 역시 트리 구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트 안에 요소들, 중복 요소들 안에 링크를 타고 아이템 리스트 링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 안에서 상품 번호, 제조사, 준비기간, 가격의 데이터들을 스크래핑 해줍니다. 다 되셨으면 역시 스크랩을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들이 꽤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크롤링이 다 끝났는데요. 다시 익스포트 데이터로 엑셀로 다운받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번호, 제조사, 준비 기간, 가격이 잘 크롤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템 리스트에서는 여기 제목들이 잘 추출이 되었죠. 이렇게 세 가지의 실습 잘 진행해 보셨나요? 오늘 기술 사례, 전력 수급 실적, 센서 부품 목록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크롤링해 보았는데요. 앞으로의 데이터 크롤링이 더 수월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웹스크래퍼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